조 바이든 행정부 이스라엘을 향해서 끝없는 심술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하고 그리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한테 평화로운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나이스하다 조 바이든.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이양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몽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그 서한 지구의 테러리스트 유족과 관련해서 좀 몽리를 부리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게 참 시점이 좀 절묘한데요. 선거 당일날이죠. 지난 5일, 11월 5일 날. 11월 5일 날 현지 시각에 미 국무부는 서한지구 테러 유족 연금을 제공하는 피해 당국을 제재하는 법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재하는 법을 180일 동안 유예 조치를 한 거예요. 그 정권 인수위 기간에. 이게 뭐냐면 지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서한지구에서 이제 테러범이 사살되거나 구속당하면 관련 피해 당국이 유족들에게 이제 연금을 제공해요. 생활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위로금 해가지고 제재하는데 이거를 제재하는 법령이 트럼프 행정부 때 의회를 통과한 법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테일러 포스 액트라는 그 법령인데 이걸로 제재를 하는 건데 주지 말아라 하는 건데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이 행정명령으로 180 간격으로 4년 동안 유예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 이거 지정법을 적용을 안 하고 유예를 시켰는데 이거를 또 마지막 그 선거 당일날 또 한 거예요. 유예를 또 180일 시킨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근데 거기서 의회가 국무부에다 요청을 한 거죠. 질의를 한 겁니다. 왜 이거 법령을 집행 안 하냐 했더니 미 국무부가 의회에 보낸 서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행 법령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테일러 포스 액트죠. 미국과 PLO 피해 당국의 외교적 협력 관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로 180일 유예한다. 이런 조처를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수령의 규모가 한 60억 달러 규모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나가기 전에 반이스라엘 정책의 대못을 뽑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이겼다고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주는 거겠죠, 연금이?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순교자 연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을 그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너도 죽으면은 네 가족들한테 우리가 먹여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어라. 예. 또 이제 자살폭탄 테러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테러리스트들 뭐 그런 게 보장돼야 또 이 그렇죠. 테러를 저지르고 순교하고 뭐 그 돈을 지금 주지 말아라 그러는데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주지 말라는 그것을 연기하고 해서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유 지긋지긋해. 그 말고 또 있어요. 미국이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했던 그 여러 가지 그 군수 물자들을 아직도 안 보내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입고 있는 그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하는데 군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안 보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물자 중에 이제 D9 불도저라고 있어요. 200대를 이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계산도 다 지불했어요. 무역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134대가 아직 도착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미 국무부에서 다 승인했는데 현장 실무자들이 이걸 선적 지원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D9 불도저가 역할이 뭐냐? 이 지뢰 제거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자 북부나 이게 헤즈볼라 북부 국경에서 싸우면 지뢰 매설인데 이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자 북부 자발리아 평정 작전에서 매설된 부비트랩 이제 그 폭탄을 제거 실패해서 IDF 병력이 21명이 전사를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절실하거든요. 지금 북부 국경에서 지금 전사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지뢰제설 장비들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이거를 또 선적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인수위 기간 동안에 또 홀드업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 그 순교자 연금 지급하는 걸 중단하라는데도 중단 안 하고 있고 중단 안 하니까 이 테러리스트들이 맘 놓고 지금 테러를 저지르고 맘 놓고 죽는 거 아닙니까? 좀 막판이라서.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불도저도 안 보내주고 있고 이 정도의 지금 그 이 몽리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벌이고 있는 몽리 중에 일종의 에피타이저고 진짜 핵폭탄은 올 12월에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12월 달에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리를 부릴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외교부도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다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이스라엘 향해서 부리는 목리 어떤 겁니까? 클라이맥스는 이제 이른바에서 이제 이걸 디셈버 서프라이즈라고 그래요. 돌발 변수. 이게 뭘까? 근데 지금 긴장은 자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외교 당국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현재 유엔 일반 총회 결의안으로 계류 중인 게 뭐냐면 통과는 됐어요. 하마스 휴전 결의안, 헤즈볼라 휴전 결의안, 그 다음에 이국가 해법 결의안, 정착민 서한 지구 퇴거 결의안. 이 핵심 한 4-5가지가 지금 결의안이 이제 상정돼 있는데 일반 총회는 통과됐는데 이게 정권 나가기 전에 인수위 기간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기습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총회 결의안은 그냥 정치적인 어떤 상징성만 있지만 안보리 결의안은 이건 조약의 효과를 갖고 있어요. 이건 무시 못해요, 이스라엘도. 요 앞서 얘기한 이 4가지를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이스라엘의 어떻게 서한지구나 이국가 해법을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근데 이걸 왜 우려하고 있냐면 과거 선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퇴임 직전 그때 똑같아요. 트럼프 당선 직후 인수위 기간이었어요. 2016년 12월에 파워스 유엔 대사가 이스라엘을 1967년 이전의 국경, 즉 1949년 휴전선을 준수하게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345를 통과시켰습니다. 모양새는 이제 미국이 기권표를 한 모양새를 칠했어요. 기권을 하면서 결국엔 통과가 됐으니까. 근데 사실상 파워스 대사가 이걸 주도해가지고 한 것이죠. 관철시킨 건데 요번 해리스 정권이 이제 UNSCR 23345의 후속 법안이 바로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 결의안이에요. 이거를 이제 막판에 이제 대못을 받기 위해서 할 건지 이제 요번에 그걸 할 거라고 이제 이스라엘 정부 당국은 이제 우려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될 경우는 네트냐후 정부가 설정한 완벽한 승리, 토털 비틀의 장애가 될 뿐더러 후임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어떻게 보면 대중국 정책의 설계에 심각한 장애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트냐후에 대한 그 어떤 고춧가루 뿌리기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을 갖다가 막아버리겠다는 아주 고약한 심술이죠, 이게. 그래서 아직 70여일 동안 트럼프 대선 승리의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 정계에서는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제발 좀 조용히 나가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죠. 어서 빨리 저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야 하는 이유가 요번에 그 도널드 트럼프가 미리 이제 러닝메이트들을 이제 계속 선정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마이크 하컵이라는 인물을 결정을 했는데 이 마이크 하컵이라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굉장히 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서한 지구는 없다. 두 국가 해법은 물론 당연히 없는 거고 서한 지구는 없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다. 거기 우리 이스라엘 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서한 지구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은 이제 거긴 정착촌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 사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사람이 이제 이 대사로 가니까 좀 나아지겠죠. 예, 마지막 목리를 좀 부리지 않도록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